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째를 맞게 되는데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 편의점부터 가보겠습니다. 맥주 하면 일본 맥주가 유명한데 편의점에서 많이들 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명동에는 확실히 세븐일레븐이 좀 많이 보였어요. 유난히 제가 다닌 길에만 있었을 수도 있고요. 세븐일레븐에는 일본 맥주를 전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 관광객들이 와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유니클로도 갔는데 네, 사람들이 꽤 있네요. 여기가 명동이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일단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 유니클로의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는 6월달, 그러니까 수출 규제에 들어가기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일부 보도들이 나오긴 했어요. 조금씩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매운동의 열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제가 매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불매운동의 열기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제 앞에 에이세컨즈가 있는데 저기도 되게 한산하네요. 자리를 이동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저 뒤에 편의점을 가볼게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타격이 없다고는 그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됐는데요. 일본도 지금 막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관세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달에 일본의 맥주 수입은 고작 6,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00만 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치와 비교해서 99%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자동차, 의류, 여행, 맥주, 식품 할 것 없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한 달간 일본 여행의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최대 90%나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한 지난달 일본차 신규 대수 등록도 59.8%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 아베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수출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규제하겠다고요. 그래서 정말 업계는 물론이고 다들 우려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곧 망할 것이다, 조만간 백기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혀 타격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분명한 건 이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하나둘씩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으로 단일화됐던 소재 공급을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도 하죠. 이 불화수소는 대체재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만큼은 국산화로 100%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런 페이스대로라면 1년 안에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30에서 40%가량 확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00년 소재 왕국이라고
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그 기술 격차를 따라가기에는 엄청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뭐 좀 부정적인 전망도 사실 많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걸 보란 듯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일본에서 지금 한국 시장에 판로가 막혀서 자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매 운동으로 일본 언론에서조차 일본 지역 경제가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일본 아베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정치적인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된 것도 아베의 패착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북한 쪽의 미사일을 전혀 탐지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베는 지금 강경한 입장을 꺾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그래야만 우파들의 지지율을 계속 얻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일본 국민들만 되게 안타깝게 되는 거고요. 다 떠나서 우리가 힘을 기르게 된 것, 이건 정말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했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자부심과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계속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만큼은 피해야 될 텐데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출 규제 100일 동안 공급의 다변화나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 국내 기업의 기초 체력이 좋아진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단기간에 모든 것을 국산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한국과 일본이 IT 쪽에서도 그래도 강국인데 갈등 상황을 틈타서 미국이나 중국이 이 기회를 노리고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다. 어부지리로 남 좋은 일만 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 수출을 규제했던 그런 품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7건을 허락해줬거든요. 이것 역시 뭔가 위기에 몰려서 그랬다기보다는 WTO 제소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10월 11일부터 WTO 분쟁 절차에 따라서 양자 협의가 들어가는데 한국 통상당국은 일본이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대전제를 두고 제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쪼록 정말 이 글로벌 시대에 홍콩 시위도 독일의 경제도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조차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계속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은 절대로 좋게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나라님들과 또 전문가들이 많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